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매싱 기말 챌린지에 참여한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SNEDU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박성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말고사 스매싱 챌린지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기말고사 잘 볼 거고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1학년, 2학년 기말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은 내년에 자동으로 예비 고3, 예비 고2가 되겠죠. 자,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가는 거죠. 아, 나는 재수하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그치? 그래. 우리는 한 번에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행운의 사나이들이 돼야 됩니다. 자, 목표하는 대학과 학과가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예비 고3, 예비 고 학생들이 입시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가, 나한테 맞는 입시 전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싱의 대표 저자인 우리 SNEDU 대표이신 구명섭 선생님께서 제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입시에 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환 소장을 믿고요. 여러분들이 입시를 정확하게 설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요. 저는 SNEDU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고요. 동시에 대성마이맥에서 인문 논술과 면접 인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강 강사로 논술 면접은요. 제가 1타예요. 왜냐하면 대성마이맥의 인문 논술 면접은 선생님 혼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과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쌤 욕하는 거 아니야? 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11월 16일 날 있었던 수능을 분석하고 그 수능 분석의 누적 백분위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는지를 정시의 맥락에서 먼저 한번 우리 위치를 파악해 보자 이거야. 아, 이 정도 돼야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구나. 선생님이 모든 대학을 넣지는 못했고요. 상위 몇 개 대학을 가지고 나의 위치와 그 다음에 정시에서의 학교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수능 성적표가 안 나왔지. 수능 성적표는 12월 달 초가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가채점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니까 일정 부분은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대체로 이 정도 수준을 전문가들이 라인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먼저 정시 주요 변화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정시에서 올해야, 올해. 그러면 내년엔 요거보다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이 학교들의 전형 요소들이 바뀐다는 건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정시에 있어서는요. 내가 나군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 그러면 가군에 있는 학교와 나군에 있는 학교를 같이 쓰는 아이들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빠져나가려면 나군보다는 가군의 추합으로 붙는 학교가 더 좋아야겠지. 자, 그 라인에 따라서 어떤 군에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입시 전형을 치를 때의 정시의 점수는 굉장히 심각하게 변동합니다. 그래서 학교들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더 궁금한 게 뭐니? 그렇지. 정시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라인을 봐야 되는지 이게 좀 예측이 됐으면 좋겠지. 자, 그래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이 먼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내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면 땡큐. 근데 확인할 길은 뭐지? 11월 16일 날 봤던 수능 시험을 여러분들이 시간 딱 맞춰서 8시 40분부터 종 땡칠 때까지 각 과목에 정해진 시간만큼 모의고사처럼 수능 시험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 점수를 뽑고 내 위치가 어딘지 파악해 보는 거. 요걸로부터 여러분의 수시 전략도 출발한다. 왜? 정시에 내가 어디 정도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보다 높여서 내가 수시 지원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올해에 11월 16일 날 봤던 수능 시험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을 합하면 전체 점수가 얼마야? 국어 100점, 수학 100점, 과학 50점, 50점이니까 300점이지. 이 300점을 만점으로 놓고 득점한 원점수의 합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라인을 러프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의대. 자, 메이저 의대라고 하면 의대 중에 의대지. 탑 오브 의대야. 자, 메이저 의대가 어디냐면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요 5개 학교의 의대를 메이저 의대라고 합니다. 자, 메이저 의대 가려면요. 누적 백분위는 0.2%, 전체 수능 응시자 중에 0.2%. 그리고 국수 탐구 합계 점수가 292점. 와, 퍼펙트하죠. 이러면 수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메이저 의대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의대의 인원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메이저 의대가 올해 기준으로 419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의대 정원이 좀 늘 수 있어요. 하지만 메이저 의대 정원이 419명인데 이건 수시 정시를 합한 인원이고 수도권 의대는요. 1,004명입니다. 자, 1,004명 안에 들어가려면 0.4%, 누적 백분위 0.4%에 289점이야.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겠지. 특히 뭐 수학은 여기까지는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미적분 선택에서 만점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의대 지원 최소 단위, 그 다음에 한의대 약대 지원 최소 단위. 여기까지가 274점이야. 자, 274점이라는 것은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2개 영역. 요거 합한 3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득점한 나의 득점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고대. 연고대의 스나이핑.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본다 이런 의미고요. 성대와 한양대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일 때 점수가 264점입니다. 우리 공부해야 될 거 많죠. 자, 연대와 고대는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한양대와 성대는 붙는다. 선생님 왜 서강대는 없나요? 서강대는 올해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에 지정 과목을 두지 않고요. 자유롭게 응시하는 학생들 모두 문이과 구별 없이 뽑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외를 해놓은 거고요. 앞단에서 선생님이 다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문계 학생들을 보면요.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계에서 서울대 가려면 최소 276점은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정도 라인이라고 하면 누적 백분위로 3% 정도. 그 다음에 252점이야. 자, 내가 모의고사 봤을 때 국수탐 합한 총점이 300점 만점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시험의 난도에 따라 다르지만 내 위치가 어딘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은요. 다시 선생님이 꼼꼼히 학교의 정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쌤, 저는 수시로 갈 건데요. 정시 필요 없는데요. 그런데 정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시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수시에 잘해야겠다도 있지만 정시에 내가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학교를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나는 정시파예요. 나는 수시파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과 생기부가 완성된 이후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올해 서울대는요. 첨단 융합학부가 신설됐어요. 그럼 여러분 때는 이 입결이 나온 거지, 그지?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 새로 신설되면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몰라. 자, 어느 단에 위치할지를 올해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과투 과목은 필수가 폐지됐어요, 서울대가.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 올 전반적으로 과탐 2 과목의 표준 점수가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비 고3 되는 친구 중에 그럼 선생님 저 2 하나를 할까요? 아니면 2를 할까요? 자, 선생님이 답을 줄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특과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만나본 학생들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특과목을 할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 특과목은 분량도 많고 문제도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쏟는 에너지가 다른 과목의 점수를 득점하는데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방해 요소가 아니라면 특과목 하는 게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원원 하는 게 더 좋다. 자, 가산점은 여전히 있고요. 고대는 교과 우수가 신설됐어요. 이거 내년에도 유지가 될 건데요. 교과 우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교과 우수는 정시 전형 중에서 수능 플러스 내신을 보는 전형인데, 내신이 3등급 이상 쭉 넘어가면 많이 차이 나면 12점까지 차이 나요. 그래서 이 전형은 정시 중에서 일반고에 내신 좋은 학생들을 뽑겠다는 전형이니까 내가 내신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시를 보더라도 고대의 교과 우수는 지원하면 안 돼. 자, 고대 의대 정원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성대는 영어를 10%를 반영하는데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 자, 내년에 수능 시험에 영어가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올해 영어의 난이도는 쌤이 볼 때는 5% 전후가 1등급을 만들 만큼 어려운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성대나 연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빼놨는데요. 합격하는데 굉장히 큰 도급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가능하면 2등급 이상, 1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요. 변환 표점을 쓰기 때문에 2등급이라 하더라도 2등급의 100분위 비율이 좋으면 거의 1등급처럼 취급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가 올해 성대의 관건인데 내년에도 이 추세는 이어질 겁니다. 올해 쌤이 연구를 해가지고 영어 반영 비율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입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는 추적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요. 입시에 관해서는 SNEDU 입시전략연구소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의 이동이 있어서 요거는 점수 변동이 크겠죠. 그죠? 서강대는요, 이과의 지원 과목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쌤이 누적 100분위로 서강대의 안정권이 얼마 정도 될지 예측을 못 하겠어. 자, 요거는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편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양대 과학 2 과목의 가산점이 폐지됐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대는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간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자, 올해 이 변화가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는 광역으로도 뽑고요. 그 다음에 학과도 병행하는 시스템이고, 시립대는 문사철, 순수한 인문계죠. 인문계는 사탐을 필수로 반영하니까 자연계에서 과탐을 하는 친구들은 지원 자체가 안 되겠죠. 건국대는 반영비가 변화했습니다. 이게 입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올해 이것도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한국사는 감점 체제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시, 내년이죠. 2025학년도의 대입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시는 전국적으로는 한 80% 가까이 됩니다. 80% 좀 안 되죠. 정식이 20%다. 아, 그러면 나는 온리 수시로만 준비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9월 평가원 시험을 봤을 때 수능의 수학 성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1등급의 만점,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말고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말고 표점이 가장 높은 게 미적이잖아요. 미적 선택해서 수학을 만점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2,520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강남대성 출신들, 강남대성, 그 다음에 대치동 두각, 강남대성 두각, 강남대성 의대관, 강남대성 위협, 노량진, 별관 이렇게 해서 강남대성에서 9월 시험에 만점 받은 학생이 280명 정도 되고요. 시대인재는 이거 곱하기 2예요. 그럼 540명 정도가 되겠죠. 자, 요 둘만 합하면 얼마야? 20이고 1 올라가니까 820명에다가
나머지 재종반, 메이저 재종에서 만점 받은 애들까지 하면 한 1000명 이상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재학생들이 한 1000여 명, 1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될 건데 쌤이 볼 때는 재학생들은 1000명 이하일 거예요. 예를 들면 9월 평가원 본 아이들 중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직어국 의예과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의대를 못 가고 수능 성적은 충분한데 작년에는 지방의대를 갔기 때문에 올해 서울에 있는 의대를 오기 위해서 다시 시험 보는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또 메디컬, 의대 아닌 다른 메디컬 갔는데 시험 보는 아이들도 한 200명 이상이 되고요. 스카이나 이스트 계열 다니는데 의대 가겠다고 나오는 아이들 또 숫자가 있어요. 얘네들을 다 더해야 9월 평가원 이후에 수능에서 시험 보는 인원수가 나오게 된다 이거야. 자, 그렇게 보면 재수생들하고 정시러 또는 정시 파이터로서 붙어서 이기려면 정말 수능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스매싱 그 기말 챌린지를 한 이유는 뭐냐면 가능하면 우리는 수시에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내신을 올리자. 특히 내신 중에서도 어떤 내신이 중요하냐면 수학 같은 단위수가 큰 과목의 내신이 나의 내신 전체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 챌린지 때 열심히 공부한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가능하면 교과 학종으로 대학 가는 것이 재수생들하고의 경쟁을 피하면서 가장 내가 효율적으로 좋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되 그럼 수능은 필요 없느냐? 수능 꼭 필요하지. 왜? 맨 뒷단에 쌤이 얘기하겠지만 수시에도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수능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들은 거의 다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봐야 돼. 따라서 수능도 잘해야 된다. 아, 쌤 그러면요.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 둘 다를 잘해야 대학을 잘 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나의 입시 기간 동안 이 둘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요걸 꼭 기억하시고 수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정시 모집은 대부분이 수능 위주의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은 교과와 학종이 많고 논술은 3.3%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보면요. 자, 수도권은요. 교과가 학종보다 적죠. 그러니까 학종이 제일 많아요. 학종이 제일 많은 형태고 논술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2%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무시 못할 형태고요. 여기 교과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학종에 해당하는 전형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류 20% 이런 건 학종이다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대체로 이 수도권에 있죠. 수도권에. 여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려면 결국은 내신하고 수능하고 잘해야 되고 학생부의 기재사항도 나름 좋아야 된다. 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구체적인 걸 묻고 싶으면 우리 SNEDU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을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요거 이용하는 것이 합격의 확률을 좀 더 높인다. 다만 우리한테 불리한 요소들이 있어. 어떤 거냐면 유리한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학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스매싱 통해서 기말 챌린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역인재 전형을 꼭 활용하세요. 요거는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전형이잖아. 그러면 이 전형을 활용해서는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를 비롯해서 내가 원하는 과들을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요걸 활용해서 대학 가야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나는 지역 인재를 못 쓰는구나. 자, 따라서 나는
수시와 정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을 더 많이 챙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학교 폭력에 대해서 TV에서 많이 드라마 더 글로리인가요? 그거 이후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 폭력 사항이 있다면 그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절대 학교 폭력 하면 안 돼! 자, 절대 나는 거기 학교 폭력을 행사하지도 방관하지도 당하지도 말자. 자, 꼭 기억하시고요. 수능의 선택 과목, 필수 선택 과목이 반영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죠. 요게 폐지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앞으로는 덜 해갈 건데 지금 완벽하게 이게 구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서울대는 여전히 지정하고 있는 그 과목이 있고요. 필수 응시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산점 등은 과학 가산점은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식. 자, 우리가 교과나 학종으로 대학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요. 자, 논술에 대해서 준비를 빠른 시일을 지정을 하고요. 선생님이 볼 때는 이번에는 고대까지 논술이 부활됐기 때문에 겨울방학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 고대는요. 논술 100%고요. 최저 기준이 있죠.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있고 최저 기준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경영대 같은 경우는 조금 높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과대학은 논술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목표 대학에 합격하는 로드맵 그 공식을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재수생들과의 승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과와 학종, 그 다음에 논술로 이루어진 수시 전형에 집중을 하자. 자, 그럼 수시 전형에서 특히 학종이죠. 학종은 뭐의 관리가 중요하다?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 생기부는 어떤 입장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1,700개가 넘어. 그럼 전교 1등만 해도 1,700명 이상이지. 자, 전교 2등까지 하면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을 넘어가. 그런데 내가 학생부의 세특과 창체, 그 다음에 행특, 종합사항이지. 요거에 대한 기재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가 나의 경쟁력인데 그럼 내 경쟁력은 어떻게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느냐? 자, 얘네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잘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훌륭하다, 성실하다, 그 다음에 탁월하다 등으로 써주시겠지. 세특이든 창체든 행특이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뭐가? 증명할 수 있는 코멘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증명할 수 있는 코멘트는 누가 써주는 거야? 누가 써주는 거야? 그렇지. 세특과 창체를 쓰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관리를 잘하는 첫 번째 요소는요.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돼. 자, 아침에 가갖고 졸고 있다. 담임이 볼 때 좋아라 싫어라. 싫어라 하겠지. 그럼 잘 써주겠어? 아니란 말이야. 자, 내가 교과 담당 선생님이 낸 수행평가를 열심히 한다.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정말 성실하고 그 다음에 열공하는 모드로서 탐구정신을 발휘하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라는 걸 어필할 수 있도록 뭐 하자? 나의 태도와 습관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 이거 잘하는 게 결국은 합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내신은요.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창체, 세특, 행특 다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해 주시는 분은 담임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이시.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착하고 이쁘게 보여야 돼. 그게 내가 대학 잘 가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죠? 그럼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학별로 평가하는 요소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서울대. 쌤, 나는 서울대 안 갈 건데요. 뭐, 안 가고 싶은 거야? 못 가는 거야? 저도 서울대 못 갔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대를 먼저 얘기하는 건, 이거 서울대가 얘기하면 다른 대학이 참고를 해. 또는 서울대만 갖고 있는 특징, 그것도 있어. 자, 그것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꼭 몰라야 될 사항은 아니고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잖아. 그지? 스매싱 기말 챌린지 잘해가지고 성적 올라가고 다음 챌린지 또 할 거 아니야, 스매싱. 또 잘하고 그걸 쌓아서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상승한다.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학에서 서류 평가할 때 학업 능력, 교과, 세특, 창체 이게 다 학업 능력입니다. 자, 얘네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학업 태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이 학생부에 얼마나 잘 기록됐는가인데 서울대는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 가능성.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봉사하는 그런 리더가 되는가를 서울대는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왜 그럴까? 1등 대학이니까. 그럼 2등 대학들은 어떤가 이 말이야. 2등 대학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뭐가 더 중요해? 자, 학업적 발전 가능성이야. 바로 내신을 더 중요한 요소로 많이 본다 이거지. 2등, 1등을 이길 수 있는 것. 더 성적이, 내신 성적 좋은 애를 뽑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둘 다 붙으면 여러분 어디 갈까? 서울대 가겠지. 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개발 역량이라는 것도 역시 내신과 세특과 창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덩어리로 그냥 이해하면 된다. 결국 중요한 건 내신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사항이다. 그럼 학종등을 쓸 때 중요한 5가지 이렇게 묻는다면 쌤이 답을 주겠습니다. 1번 제일 중요한 거 내신, 2번 내신, 3번 내신, 4번, 5번 정도 가서 세특과 창체, 행특 등의 내용들이다. 나머지들도 잘해야겠죠. 그죠? 자, 고대는 계열적합형이라고 있는데요. 이 계열적합형을 보면요. 학업 역량이 좀 줄어 있어. 그래서 이 입교를 봤을 때 학과별로 좀 다르지만 2점대 뭐 중반 이상 2.6 정도가 합격자의 평균 내신이야. 이런 학과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여기 지원해야겠구나. 자, 나의 출신과 성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쌤이 출신 성분 이러니까 제 아내가 맨날 뭐라고 합니다. 뭐 꼰대같이 그런 표현을 쓰냐. 북한에서 왔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다른 적합한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올려주세요. 자, 쌤이 출신이라고 하는 건 대학에서 뽑는 학교의 출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분류 체계를 나누면 영재고 과고에서 영과고, 전국 단위 자사고, 전사고, 광역 자사고, 광사고죠, 그렇죠? 광역 자사고. 그 다음에 특목고. 그 다음에 일반고. 자, 요 출신에 따라서 학교가 각각의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고 그 주요한 전형 요소들이 다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성분은요. 나의 내신과 그 다음에 세특, 창체 뭐 이런 것들의 구성 요소들이야. 그렇게 보면 계열적합형은요. 어디를 주로 뽑는 거냐면 이렇게를 뽑는 거야. 이렇게를 뽑는 전형이다. 이게 주다. 물론 일반고에서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되는 친구들은 얘네들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다. 그래서 내가 지원했을 때 확률이 있는 전형인가를 빨리 체크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입시에 중요합니다. 자, 서강대, 성대도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보고 있죠.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가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한양대는 내신이 다소 조금 딸린다 하더라도 학생부의 구성 요소가 좋으면 합격하는 특이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대는요. 이대는 학업 역량, 학교생활 활동의 우수성. 요거 둘 다 비슷하겠지, 그지? 요거 내신을 기반으로 해서 창체 세특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시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수시고 정시고 간에 요 둘 다 뭐가 중요하다? 수능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빵 찍는 방점이다. 자, 수능을 못하면 수시로 합격하기도 힘들고요. 정시로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되겠죠. 자, 따라서 수능은 대입에 가장 기초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내신 현행을 해서 지금 기말고사 챌린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음 학기 교과 편제표를 보고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내신 선행이 이번 겨울방학 때는 꼭 필요합니다. 3학년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밖에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을 확 땡기거나 확 떨어지는 건 어렵지. 그지? 그러나 2학년 올라가는 예비 고2 학생들은요. 내신 선행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선행이 중요하다. 자, 수능 선행이요. 수능 선행이 중요하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부는 내신 현행, 내신 선행, 수능 선행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해줘야 된다. 아, 고3들은요. 수시도 정시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죠.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왜 정시라 하더라도 수능이 중요하고 수시라 하더라도 수능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쌤은 내피셜 싫어하거든. 그래서 오피셜 자료를 보여줄게. 자, 이게 뭐냐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학추죠.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야. 자, 그럼 면접을 잘 봤어. 서류 기반 면접을 보든 재시문 기반 면접을 보든 나 합격권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학생은 합격을 못합니다. 자, 고대 경영대 세죠. 그런데 여기에 지원한 아이들 중에 수능 충족 비율이 64%밖에 안 돼. 그럼 거의 40% 학생이 이 수능을 못 맞춘다는 거지. 최저 기준을 못 맞춘다는 거야. 의과대학은요. 와, 35%밖에 안 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교 추천 전형에서 내가 수능 충족을 했다라고 하면 3분의 1 라인에 들어가는 거야. 3분의 1 라인. 그 다음에 내 생기부랑 그 다음에 면접을 잘 보면 그거 합격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수시에서도 자 뭐가 꼭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수능 최저 기준이 항상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은 꼭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능이라는 베이스는 어떤 말을 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대를 한번 볼까요? 자, 연대를 한번 보면요. 우와! 수능 충족 비율. 쌤은 보니까 연대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의예과의 수능 충족 비율이 80%가 넘어. 그럼 20%만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대부분 학생들이 합격할 만한 애들은 대부분 수능을 다 충족하고 있다는 거지.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거야. 고대보다 좀 성적이 올라간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아니다. 자, 일단 나는 수능 충족할 수 있는 그 수능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연대 화루 조금 부족하다라고 학생부에서 좀 부족함이 있어도 이거 한번 지원해 보는 거 한번 전략적으로 괜찮길. 물론 나머지는 좀 안정하게 쓴 다음에 스나이핑하는 형태로 지원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치과 대학, 치의학과도 와 68%밖에 안 돼. 약대는 60%야. 그럼 40%는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춘다는 얘기고 간호대도 얼마? 63%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요, 여러분. 스매싱 기말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기말고사 잘 봤죠? 자, 잘 볼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스매싱을 가지고 챌린지에 도전해 주시고요. 동시에 입시는 SN에듀 입시전략연구소가 여러분의 입시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고려하되 아직까지 우리는 뭐야? 기회가 남아있어. 자,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자, 내신, 수능 동시에 준비하시고요. 나한테 가장 적절한 전형을 잘 골라서 앞으로 내년 입시, 내후년 입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드릴 말씀은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스매싱 통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나머지 과목들과 남아있는 고등학교 생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입시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SN에듀 박성환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